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트럼프 후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조금 방위비 얘기, 방위비 얘기를 빠뜨렸는데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한국에게 주한미군 그 주둔 분담금 요거를 좀 더 받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그게 참 우리 국민들한테 큰 이슈가 되고 마음이 뭐 우울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마음을 뭐 울적하게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한둘은 아니었습니다. 지미 카터 같은 경우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는 뭐 그 사람은 막무가내로 미군 전면 철수였습니다. 다 빼가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유도 없어요. 물론 이유는 있었지. 그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다. 그러니까 독재자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된다. 다 철수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조건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철수한다라는 거가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참 한국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통일을 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이자노 후보가 나와서 이 전쟁을 반드시 빨리 끝내겠다라고. 근데 이제 우리 통일 열망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그 말만 보면은 유지비를 한국이 다 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가 경상비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비야 뭐 무기값 들어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여기 와서 주둔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그거를 우리가 한 절반 정도 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9,200 수십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근데 그거를 다 내라 그러면 이제 한 2조 가까이 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방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35조 좀 넘습니다. 350억 달러니까 금년 한 37조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미국이 금년에 쓰는 돈이 6천억 달러입니다. 미국 국방비가.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요구한 거는 미군이 여기 와서 주둔한 뭐 장비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기 와서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경상비. 그런데 그 경상비는 그러니까 어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그 군속들이 많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월급이 우리가 주는 돈이 그 월급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가 9천억을 미국한테 주는데 그 미국은 거기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뭐 청소도 하고 뭐 경비도 하고 그런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월급으로 나가는 거다는 그 얘기죠. 근데 어제 그 CNN하고 엊그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 오게 된 미군 그 사령관이 그 한국이 절반 정도 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앵커가 얘기했더니 왜 절반이냐고 100%를 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의 배후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일단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독일 문제가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미국 그 사회 일각에서 미국이 이제 바깥에 고만 나가 있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급격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2년 전쯤에 그 나온 책 중에 미국이 왜 아직도 그 찰리 포인트하고 휴전선을 미국이 지키느냐는 그런 질문을 한 그 뭐 젊은 학자도 있고. 베를린의 체크포인트 찰리. 베를린 체크포인트가 찰리 포인트죠. 거기를 왜 아직도 미국이 지키느냐. 거긴 통일됐는데 왜 지키죠? 그러니까 통일됐는데 왜 지키느냐는 그 얘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거가 미국 사람들의 그 이 외교 전통에는 고립주의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고립주의. 그러니까 미국 외교의 4대 전통이 고립주의, 뭐 법치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 해가지고 막 혼합되어 있는데 이 고립주의가 항상 첫 번째 나오는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먹고 살 거가 아주 양호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정하기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관심을 안 가지면은 혼자서 평화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 있는 거는 미국이 자기네들이 경찰 행동을 한다고 남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립주의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을 냉전 시대 때는 그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대 때는 미국하고 맞먹는 적이 있으니까 네. 그 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급선무니까 나가 있어도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적도 없는데 왜 나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것이 무슨 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꽤 우수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장비 대여료를 내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면 항공모함 오잖아요. 네. 항공모함 오는 것도 미국이 자기 돈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B-2라는 폭격기가 네. 두 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그 2013년 이 경우에요. 북한이 3차 핵실험하고 그리고 미국의 B-2 폭격기 두 대가 그 미국 본토에서 날라와가지고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 있는 어느 섬에다가 폭격하는 그 연습을 하고 이렇게 되돌아갔는데 그때 들은 돈이 한국 돈으로 60억 원이랍니다. 그 두 대가 왔다 가는데. 아, 그것도 미국이 다. 그것도 미국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 장교들은 야 이거 오는 것도 돈이 무지하게 든다라고 이제 투정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 얘기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고 일단 그 방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내달라는 그 얘기죠. 조금 지엽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현재 대한민국 군이 보유한 이 탄알, 총탄, 탄약은 전면전 기준 72시간 분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미군 소유여서 일단 빌려서 쓴 다음에 나중에 갚든지 채워넣어야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 사실인가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땅이 좋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끝납니다. 만약 전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막말로 농사도 못할 거고 공장도 문을 닫을 거고 전쟁 나면은 여기는 산업 생산은 거의 전멸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대전의 경우에 그렇죠. 현대전의 경우에 6.25 같은 전쟁이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해줄 거냐는 그 문제 보면 뭐 답이 뻔하죠. 네. 미국이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그 미국이 이제 뭐 치명적으로 중요한 나라인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보세요. 네. 이 책이 그러니까 미국은 뭐 이거 액시던털 슈퍼파워라고 써 있는데 이 사람이 네. 그 우리들이 드문드문 얘기했던 그 이 프리드맨의 수제자격인 사람입니다. 피터 제이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책에 바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뭐 이제는 문제가 없다. 혼자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아직도 뭐 한국도 지켜주고 독일도 지키냐는 그런 얘기고. 조금 유머러스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어쩌다가 슈퍼파워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지정하기 좋고 네. 석유 나오고 쌀 나오고 네. 모자른 것이 없는 나라다 하는 그 얘기죠. 다음 세대의 미국의 우위와 다가올 그 지구적 그렇죠. 무질서. 이 제목이 네. 다음 세대 미국은 뭐 프리에미넌스니까 압도적으로 미국이 1등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글로벌 디스오더 그러니까 아주 엉망이 될 거다. 미국이 신고립주의로 가면은 미국이 뭐 엉망이 지킬 되겠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세계는 엉망이 되는데 미국은 뭐 일부러 나가서 지킬 필요는 없다는 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이언 브레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그 타임지의 지금 편집장입니다. 이 네. 사람이 작년에 이 책을 썼는데 미국은 초강대국이죠. 슈퍼파워인데 근데 미국이 해야 할 그 앞으로 미국이 선택해야 될 외교 정책을 세 가지를 여기다 내놓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네.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네, 세 이안 가지가 네. 아이언 브레머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내놓은 거가 하나는 인디펜던트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은 국제 문제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네. 왜 우리가 다 나가서 세계 일을 다 도와주냐 하는 얘기고 네. 두 번째가 이 사람이 용어를 만들었어요. 모니볼. 그 MONEYBALL. 네. 뭐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내용인즉슨 나가서 그래도 돈은 벌어와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모니볼 아메리카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게 이제 뭐 미국 그 냉전 시대 때 미국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미국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네.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이 독재자들을 처벌하고
그러니까 그 indispensable America. 미국은 이 지구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나라. 경찰. 세계의 바로 경찰. 경찰이죠. 네. 세계의 경찰. 그 세 가지인데 이 저자는 인디펜던트 아메리카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 책의 내용을 이거 나오고서 얼마 안 됐을 때 타임지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미국 대통령 후보는 인디스펜서블 아메리카를 지지하는 후보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김정은 같은 그런 독재자하고 맞서서 싸워줘야 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것도 미국이 경찰이니까 네. 뭐 경찰은 누구한테 와서 뭐 경찰이 도둑 잡아주고 피해 본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바로 미국 국민 중에 28%가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2%가 그 모니볼 아메리카하고 인디펜던트 아메리카 쪽으로 가 있는데 네. 이 저자는 모니볼 아메리카라는 거는 미국적이지 못하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바로 그 모니볼 아메리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 문제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철저하게 지금처럼 그렇죠. 세계의 경찰로 개입해야 된다. 그 중간 단계가 개입은 하되 개입한 것만큼 서비스 용역료를 받아야 받자. 된다. 최소한 본전은 그렇죠. 받자. 머니볼은 사실 몇 년 전에 나온 야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그 빌리라는 그 단장이 돈을 최소한 적게 쓰고 이제 가장 많은 승리를 얻어내는 방법이 뭐냐. 네, 그거를 연구해서 메이저리그의 신기원을 이룩한 그렇죠.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 방식이 이게 그 사람이 그만큼 정교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은 뭐 일단은 세계 그 패권국이니까 들어와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게 좋고 있으되 그 값은 챙기겠다는 그런 얘기죠. 과거에는 설문조사하면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냉전 시대 같은 때는 뭐 보면은 미국이 세계를 지원해 줘야 된다가 항상 절반 넘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고만하고 오자가 이제 갑자기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그 비판하는 책입니다. 네. 아메리카 인 리트리트라는 책인데 미국이 지금 다 돌아오고 있다. 네. The New Isolationism and the Coming Global Disorder. 그 미국이 자꾸 아이솔레이션이즘으로 지금 오는데 신고립주의. 신고립주의가 오는데 이거 되면 세계가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미국한테 나쁘니까 그냥 나가서 그래서 이거는 그 트럼프 같은 사람들의 생각 또는요 아까 말한 브레머라든가 제이한 같은 사람을 아주 반대하는 책입니다. 네. 이건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논리죠. 이건 보면은. 근데 미국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지지를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책들이 전부 재작년에 나온 책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말은 2016년이니까 이 책을 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냥 그 트럼프만의 어떤 이 조금 좀 비정상 그러면 이상하지만 약간 좀 튀는 그런 독특한 정치가의 개인적인 발상이라기보다도 미국 사회에서 지금 이 서서히 나타나는 이런 겁니다. 흐름, 사회 불만, 그렇죠. 피로도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증가하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혼자서도 되는 나라가 되지 않았냐 지금. 네. 그리고 근데 왜 아직도 다 나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죠. 네. 바로 이런 현상을 이제 트럼프가 대변하는 것이지. 저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개인의 일탈보다는 그렇죠. 하나의 그렇죠. 현상으로 봐야 한다 이런 그러면,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이런 책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서너 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 브레머 같은 사람은 상당히 저 학자로서도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론조사 한 자료들 다 나오고 그러는데 벌써 이거 트럼프가 후보가 되기 전에 뭐 이런 주장들이 다 나온 것이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시청자 질문에 답하면서 군수산업에 특화된 회사들은 오히려 전쟁 시기에 주가가 하락했다. 하락했다. 이건 통계가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제 추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분인데 하지만 전쟁을 했던 시기, 2차 대전 동안이라든가 이럴 때 오히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평소보다도 높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그 군수 회사 자체는 뭐
이 주가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로 보자면 오히려 전쟁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 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우리가 그 실험 같은 거 할 때 모든 조건이 다 같으면 네. 뭐 같다면 하고서 이제 그 뭐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2차 대전 때문에 미국이 1929년에 그 대공황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통계로 보면 맞습니다. 그 2차 대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미국 경제가 한 70% 정도 커지거든요. 네. 5, 6년 정도에. 근데 제가 그 최근에 그 경제에 관한 책을 한 권 우연히 그 번역을 할 기회를 가졌는데, 네, 정치의 자본주의 비틀기. 정치의 자본주의 비틀기라는 책입니다. 아니 어떤 분이 제목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댓글로 달아놨습니다. 그 Politically Incorrect Guide to Capitalism, 이게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네. 그 저자가 쓴 책인데 거기에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의 한 챕터가 네.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대공황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했는가? 네. 우리들은 다 그렇다고 믿죠. 여기 잠깐 읽으면은 루즈벨트의 정책이 대공황으로부터 미국을 구한 것이라는 주장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미국 사람들은 2차 대전이 미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다시 출발하게 만들었다는 다른 이론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뭐 이 뉴딜 해갖고 미국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같은 설명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 궁극적으로 전쟁은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며 수백만의 노동자를 죽이는 일이다. 전쟁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위해 좋은 일일 수 있다는 말인가. 네.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오늘 했습니다. 시작했어요. 근데 전쟁을 이제 앞으로 3년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70% 는다고 칩시다. 70% 늘었어요. 네, 성장한다고 치죠. 이게 2차 대전 때 미국이 그렇게 네. 됐으니까. 그런데 30만 명이 죽습니다. 30만 명. 네. 뭐 공장 같은 거 그냥 남아 있다고 쳐요. 그 미국은 본토가 이제 부서지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래서 30만 명 미국인 30만 명 네. 죽었거든요. 30만 명 죽고 이 미국은 폭격 안 받았으니까 그대로 있고 경제 성장은 70%가 된다. 3년 후에. 네. 그래서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대규모로 본격적으로 직업을 갖기 시작한 게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다 전쟁터 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서 계산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파괴된 거 계산 안 된 겁니다. 파괴된 거 계산 안 되고, 물론 이제 미국은 안 파괴가 됐죠. 그래서 그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유럽이 계속 싸우는데 자기는 그 전쟁터 바깥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남들이 싸우는데 물자도 대주고 공장도 돌리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복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사회보장제도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그 경제학에서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깨진 창의 오류, 브로큰 윈도우 펠러시라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제 유리창이 깨졌으니까 어떤 나쁜 녀석이 막 남의 집 유리창을 다 깼어요. 그러니까 유리 가게가 그걸 갖다 해주느라고 돈을 벌어. 네. 유리를 많이 유리를 많이 팔아서. 팔고. 네. 유리 공장이 그걸 또 만드니까 돈을 벌고. 네. 이런 식의 논리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유리창이 깨졌기 때문에 유리창을 새 거로 갈아 끼우는 그 사람. 네. 그 사람은 돈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날아간 것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더라면은 그 돈으로 양복도 하나 사고, 그러니까 그 유리창을 갈아 낄 돈으로 양복을 샀으면 양복도 한 벌 있고 유리창도 있는데 결국은 유리창만 가지게 되었다는 그 얘기거든요. 네. 비록 새 건지는 모르지만은 전쟁의 효과도 바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그 얘기죠. 70% 성장을 한 거로 이제 미국 경우는 나타났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른,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근데 경제학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그런데, 그러니까 기물 파손 행위, 유리창을 깬 행위가 유리 산업도 발전시키고 유리 가게 주인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결국 자기 유리가 깨진 사람은 유리 하나만 남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네. 안 써야 될 돈을 쓴 거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손해인 것이지 네. 이것이 어떻게 돈을 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냐는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경우는 좀 특이한데 미국은 본토에서 싸운 적이 없잖아요. 9.11만 그렇죠. 미국에서 본토에서 난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전쟁이 나면은 이렇게 침잠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그 브루스 러셀 교수가 증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그 기업가들이 전쟁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근데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죠. 네. 그리고 미국 경기가 그거가 없이는 이제 시간이 더 걸렸을 텐데 좀 단기간에 회복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건 사실인데 전쟁 때문에 미국이 경기를 회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가 체제가 군수 물자를 만드는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만 활용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네. 또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는 이건 좀 그렇죠. 어불성설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여기 그냥 뭐 잠깐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리창과 250달러를 가지고 있는 대신 그는 지금 유리창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새 양복을 사려던 그의 계획은 무너져 버린 것이다. 유리창도 있고 새 양복도 가지려던 그는 유리창만 있고 양복은 없는 상황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차 대전 끝난 후에 조금 낮았다 해도 바로 이런 상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는 존재해야 했을 새 양복 한 벌을 잃은 것 같으며 새 양복 한 벌만큼 가난하게 된 것이다. 유리창을 끼우는 사람의 소득은 다른 말로 하자면 양복점 주인의 손실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무런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브로큰 윈도우 펠러시라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이론은 이제 경제학 이건 뭐 아주 그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도 맞지 않는 거로 나오죠. 네, 좀 착시 현상.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고 여기서 그 인명 피해라는 거를 계산하면은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되죠. 이렇게 가서 예를 들어 30만 명의 젊은이가 죽었는데 미국은 제일 조금 죽었죠. 근데 이걸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만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사실은. 거죠. 네. 그렇다면은 6.25 당시에 일본이 그 군수품 지원 기지 역할을 한 것이나 또 월남전 당시에 대한민국이 또 상당히 많은 군수품 그거는 이제 수송,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부지리를 본 것이지 일본이 전쟁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개입한 해서 그런 효과를 본 것은 아니죠. 우연의 결과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동안에 자기네들은 전쟁 총알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그 나라들이 1차 대전의 원인을 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는 타격을 받는다.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복합체 이론이 약간 그 좌파적인 이론인데 네. 그거는 뭐 이 경제학의 그 정통 이론에 의하면은 맞지는 않는 거죠. 네. 오류가 많은 이론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